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의 중심, 허리 세대다.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조용합니다. 사람이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질문을 안 하죠, 저희한테. 더 좋은 대학, 남들보다 뛰어난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나한테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는 거지? 코로나19에게 강한 세균, 좋은 세균 정세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특별히 지칭하는 말이 있다는 걸 아시죠? 4050 세대라고도 하는데 일명 낀 세대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낀 세대가 별로 좋은 이름 같지는 않아요. 오늘 제가 이름을 새로 하나 붙여드릴 테니까 써보세요.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의 중심,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허리가 튼튼해야 사람이 제 역할을 하고 힘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허리 세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이 허리 세대의 애환이 참 만만치 않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완전히 문화가 다른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 사이에 어떻게 그 가교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게 보통 어려움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답답하시기도 하고 힘도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시원하게 그냥 터놓고 얘기하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귀한 시간 내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들의 그런 그 성의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께서 4050 세대 스마트 시니어에 오늘 저는 4050 세대를 스마트 시니어라는 용어로 지금 명명을 해봤는데요. 우리 총리님께서 앞에서 허리 세대라고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같이 혼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들은 높은 교육 수준으로 그러니까 대학 교육의 일반화를 이끌었던 세대이기도 하고, 또 대학 시절에 해외 배낭여행이나 해외 연수가 처음 시작돼서 세계화를 경험한 첫 세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4050 세대는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세대다 해서 제가 스마트 시니어 세대라는 이름을 좀 명명을 해봤습니다. 보겠습니다. 인구 분포상 허리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청년층이 감소하면서 지금 허리를 차지하고 있는 4050 세대는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도 우리 경제 인구 구조의 중심을 차지하게 됩니다. 현재 부양 인구가 19년 기준 100명이 한 20명을 부양을 해야 된다고 하면 60년도에는 100명이 91명을 부양해야 되는, 한 명이 한 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고령화 시대를 저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4050이 처한 현실을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 40대 실업률입니다. 보시면 4050 세대를 제외한 세대의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50 세대가 이렇게 실업에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많았다고 하면 4050 세대는 주목받지 못한 상태에서 밀레니엄 세대나 Z세대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사실 지금까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높은 창업률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그동안 많이 부족했습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부모 부양이나 자녀 교육 부담으로 가계부채가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4050 스마트 시니어의 세대의 제도전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지난 5월 시행된 전직지원 서비스법을 계기로 기업들도 근로자의 재취업 교육을 통해 사전적인 재취업 안전망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신만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 여러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그런 공유 고용의 방식도 도입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에 적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브릿지 교육을 전면 도입하는 건데요. 이 4050 세대가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서는 아주 필수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우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숙련 창업에 대한 부분인데 대기업이나 또 공공기관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오랜 시간 동안 전문성을 가진 그 분들이 현재는 사실은 창업 시장에 뛰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그들이 가진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창업하고 창직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마련된다고 하면 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20, 30년간 우리 경제에 우리 인구 구조상의 허리를 차지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4050 세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한국항공대 인문자연학부 교수께서 사례로 살펴보는 4050 세대 이야기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한국항공대 인문자연학부 교수 김희준입니다. 저는 진로 상담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집단을 운영하고 개인 상담을 이제 수행했던 이제 그런 그 전문가로서 이제 만났던 어떤 사례입니다. 40대 분이셨는데요. 이분은 이제 회사 생활할 때 관계가 좀 좋지 않았어요. 40대 초반에 퇴사를 하시고 나서 이제 약간의 그 전직 회사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수모 이런 마음의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가장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빨리 그냥 내가 그냥 창업해서 그러면 그냥 그런 꼴 안 보고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 해서 창업을 하셨거든요. 근데 준비되지 않은 퇴사였고요. 또 준비되지 않은 창업이셨습니다. 3년 동안 고군분투 하셨어요. 고군분투 하셨지만 사실은 그래서 이제 실패를 하셨고 아주 짧은 기간에 퇴사와 입사를 막 반복하셨어요. 제가 이분을 딱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정말 그 가시돋친 그런 이제 화가 어떻게 보면 해결이 안 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관계 문제도 이제 거의 뭐 너무 나빠져 있고 그래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마음을 연다는 게 너무 힘들었고요. 이분은 이 여성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외국계 기업을 좀 다니시다가 결혼과 동시에 이제 경력 단절이 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10년 동안 사실 주부로 재밌게 사셨어요. 근데 이혼과 함께 이 커리어 이슈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된 거예요. 내가 뭔가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양육 두 아이를 이제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시면서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상담을 하시면서 자기가 안 해본 게 없다. 제가 선생님 가사 도우미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제가 이 일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아이들 다 떼놓고 공장에 어디 취업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저가 갈 수 있는 건 정말 없는 거냐. 그래서 이제 직업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대요. 근데 자기가 직업훈련 받을 정도의 지금 편안한 상태면 여기 오지 않았을 거다. 40대에는 이 과도한 생계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빠른 해결책. 그런데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낮은 구직 준비도 우리가 진로교육 받아본 세대가 아닌 거예요. 50대는 그에 비해서 이분은요. 전직 지원 프로그램에 6개월 전부터 혹은 3개월 전부터 혹은 어떤 분은 1년 전부터 대기업에서 나오시기 전에 이렇게 약간 워밍업 하세요. 그래서 재무적으로는 좀 생각을 해놓으신 부분이 있는데 50대 이제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호소하는 거는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사회적 관계가 굉장히 단절이 되는데 이제 가정의 문제가 좀 생기는 거예요. 배우자와의 관계. 그래서 내가 예전만큼 못 버는데 우리 가족의 와이프라든가 우리 자녀, 엄마 아빠의 어떤 그런 그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말 못하는 부모
네, 그래서 굉장히 냉가슴 앓고 힘들어하시는. 그래서 자식과의 관계도 굉장히 서먹하고 인정과 고마움, 이런 것 좀 받고 싶다. 간절한 호소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발버둥 쳤는데 왜 나한테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제가 가끔 상담할 때 대신 말씀드려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아버님 너무 감사해요. 제 아버지는 아니지만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말을 잊지 못하세요. 처음 듣는데요. 나머지가 이제 삶과 어떤 일의 의미를 좀 찾고 싶다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더 다른 진짜 삶의 의미, 내 삶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내가 노년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그럼. 예. 그러시죠. 지금 그 동대문의 어떤 풍경이랄까요? 이걸 말씀드리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조용합니다. 예, 사람이 없어요. 1, 2년 전만 해도 중국 상인들도 많이 우리나라에 왔었고요. 지금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죠. 지방 상인도 없습니다. 서울 오면 뭐 무슨 큰일 나는 줄 알고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뭐 매일 상인들이 모여서 이게 언제 끝날래나, 뭐 조금 있으면 끝나겠지,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서로 간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지 않냐. 전 아들 녀석이 하나 있는데 올해 대학 졸업반 4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어른이 될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50대들은 젊은 층들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들인가. 저 사람들을 거울 삼아 걸어가도 괜찮을까. 어느 순간부터 질문을 안 하죠. 저희한테. 답을 얻을 수가 없고 존경스럽지도 않으니까. 50+ 세대들은 모이면 뭔가를 할 수가 있는데 모일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굉장히 적어요. 빨리 제 아들 녀석부터라도 저한테 좀 고민 좀 물어보고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은데 그런 고민들을 저는 같이 모여서 하고 싶거든요. 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소득에 관계없이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면은 방문 요양 서비스라든지 요양원이나 뭐 주간센터와 같은 그런 요양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요양이 필요한 자로 되는 조건이 사실상 너무 복잡하고 서류적으로 까다롭더라고요. 그 신부전을 앓고 계시는 저희 아버지가 사고로 고관절 수술을 받으셨어요.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으려고 이제 알아보니까 저희 아버지의 상태가 사고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자연적인 질환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를 판별하는 그 과정과 시기가 너무 길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가 그냥 포기를 하고 아직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이렇게 편리하고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제가 체감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아이는 중2인데요. 학교 갔다, 학원 갔다, 그리고 저녁에는 수행평가해야죠. 숙제해야죠. 보통 12시 넘어서 잠을 청합니다. 왜 대학 입시의 교육인가 우리나라가. 그랬더니 역시 우리나라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더군요. 젊은 청년들한테 양질의 일자리가 뭐지? 어디지? 라고 물어보면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3개로 끝나요. 그 나머지는 아닙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제가 50대 아줌마 대표로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변 친구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50이 되니까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는 나를 좀 찾아보고 싶은데 그 전에 했던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문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시니어 인턴 뭐 혹은 그 작은 일자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고, 컴퓨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교육해 줄 수 있는 시스템과 함께 일자리와 연계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사실 허리 세대라는 얘기를 오늘 총리님한테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예전에 술자리에 가면 8시나 뭐 9시가 딱 되면은 뭐 2차를 가자는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다들 약봉지 꺼내서 약 먹고 있더라고요. 몸이 아픈 것도 있지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제 사회적 위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경쟁 관계라든지 그런 데서 있다가 보니까 책임이 막중해졌고
이 심정에 대한 마음적인 부분을 누군가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90년대생을 이해하라고 하거든요. 저는 누가 이해해 주나요? 40살이 되면서 이제 노후를 갑자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업계들, 그러니까 업계 그 분야마다 그 은퇴를 하는 시기들이 아마 달라질 텐데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생각하는 게 한 50대 초반 아니면 40대 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40대 초반이 돼서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뭘 준비해야 되지? 나는 목수를 해야겠다. 또 나는 통닭집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은퇴를 하고 그런 업계에 많이 진출을 하게 되고요. 근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진출하기 때문에 망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좀 있는 것 같고요. 50대 초반부터 그 제도를 이용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하라고 아마 강제하는 법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일괄적으로 50대에 적용해야 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분야마다 은퇴해야 되는 시기들이 각각 연령대가 좀 다를 수가 있어서 그거를 좀 유연하게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대학을 갈 때는 대학 진학률이 뭐 잘 아시겠지만 20% 30% 정도. 지금은 거의 70% 8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교육이 그 대학을 가는 게 더 이상 어떤 좋은 직업을 얻고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의무교육 비슷하게 된 거죠. 그냥. 더 좋은 대학, 남들보다 뛰어난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지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게 성공을 담보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앞으로 이런 고민을 최소한 10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자유롭게 좀 더 어떤 고차원적인 그런 목적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건지, 좋은 대학을 가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성공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해가 아이의 교육을 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50의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아이들을 키우는 여러 가지 그 교육적 문제뿐만 아니라 또 부모님들을 모시고 같은 고민을 안고 함께 살고 있는 그런 동질감을 참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저도 겪고 있는 어려움을 막 얘기하고 싶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4050 세대가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길러왔던 역량과 앞으로 사회를 주도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이 미래 역량이라고 했을 때 갖춰야 되는 그 역량은 저는 좀 다르다. 그리고 이번에 원격 수업의 과정을 통해서 가능성을 본 거죠. 선생님들도 몰랐던 그 각각 아이들을 보게 된다. 학교에 나와서는 발표하거나 자기 의견을 전혀 이렇게 나타내지 않았던 아이들도 선생님과 1대1 그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들을 표현하고 자기 의견들이 같이 친구들 사이에서 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런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발견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19를 대응하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미래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먼 미래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육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좀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겠구나, 또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래서 굉장히 그 교육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코로나19의 위기의 대응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것을 뒷받침하도록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제도의 변화나 예산의 편성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아직도 육아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이들 교육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이고 또 부모님과의 관계, 사회생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은 세대가 4050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직장인들이죠. 옛날에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 때는 이제 평생 직장이란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직장에서 그냥 평생 동안 지나다가 은퇴하는 것이 미덕이고 행운인 것처럼 이제 느껴지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별로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한 직장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고 또
직장이 맞지 않으면은 뭐 직장을 옮기는 것도 뭐 나쁜 일도 아니고 또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은 또 가서 일하고 이제 그러면서 기회를 만들어가고 뭐 그게 이제 우리도 일상화되지 않을까. 확실한 것은 젊을 때 노후를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노후를 가능할 때 준비를 하면서 또 우리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 간에 이렇게 이 가교 역할도 하고 또 거기에서 그 행복을 찾을 수도 있지 않나. 또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이 의미 있고 귀한 시간이 되셨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모두 더 큰 행복을 만들어 가시기를 빌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